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LNF 뭐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별도의 이슈는 없고, 수급적인 부분이랑 제가 오늘 제목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고 이렇게 좀 작성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을 봐서 지켜봐야 될 시기냐? 1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또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매일같이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흐름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차트상의 흐름과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근데 사실 뭐 오늘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거의 한 15만 주, 15만 주? 15만 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적은 물량이죠. 아무래도 시장의 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는 좀 2차 전지 자체의 상승 트리거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을 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감안하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해서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LNF 본격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특별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하고 저랑 이제 생각하는 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실적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게 될 텐데 1분기 실적은 사실상 좋지 않을 것으로 기정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저도 알고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시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과거에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몇 차례 좀 두들겨 맞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뭐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다만 컨센서스도 하회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좀 시장이 좋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한 차례 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꼭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언제 나오느냐? 5월 9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5월 9일 날 진행이 되면은 컨퍼런스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죠. IR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R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해당 내용 또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 5월 9일 오후 4시에 1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도 있고 그리고 주요 사업 현황이랑 전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이 LNF가 올 한 해 또 2분기에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포지션을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렸다가 이때 당시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 내용들과 그리고 주요 사업 관련해서 현황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의 뭔가 이 스탠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액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단기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수익으로 투자할지 중장기로 투자할지 장기 투자를 할지는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 종목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LNF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이라던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다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LNF가 보여주는 스탠스에 따라서 매매 관점이라던가 뭐 매매 방향성, 뭐 분석 방향성, 관점들 이런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쓰리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트리플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눌리는지 아니면은 해당 자리를 좀 만들어 가면서 다시 이 저항대 우리가 봤었던 이런 저항대 가격들을 좀 돌파해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 주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장기 이평선들 뭐 241선이라던가 아니면 481선을 우리가 저항으로 잡아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역배열로 지금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배열로 되어 있는 이평선이 다시 이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골든 크로스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그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그 시기에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 영상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물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40만 주 이랬는데 지금 10만 주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120일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일정들이 이렇게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 모건 스탠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 모건 스탠리는 많은 물량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계 쪽에서 이제 최근까지 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매도 물량 들어오고 매수 물량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프로그램 매매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 있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좀 멈췄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다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들어오는 물량들이 저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와줘야지 약간 터닝 포인트라던가 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 크로스가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 시점에서 과연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사실 그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제 LNF가 고객사 다변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고객사들과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가 언제 나올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현 시점에서 큰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볼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LNF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제가 한 분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한 분에게 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댓글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거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제가 LNF를 거의 한 7개월 넘게 이제 추적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가 부근에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주가가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저는 솔직히 LNF 조정을 더 받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양극재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이 원자재 가격 자체도 급락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양극재 기업인 LNF로서 영래깅에 대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예정되어 있던 LNF로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가 있으면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LNF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LNF를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제 의견이 맞는지, 그리고 시장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팩트가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해당 종목을 뭐 매매를 하셔라, 뭐 싸니까 매수를 하라, 뭐 이런 의견은 절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말씀드린 건 없지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왜 실적 발표 전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